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소변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전립선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소변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질환, 이거 하나면 해결된다라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천드린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를 드시고 좋아졌다는 치험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방약을 먹고도 해결되지 않았던 전립선 비대증이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를 드시고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립선이 좋아지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아연입니다. 그런데 고농도의 아연을 드셔도 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연을 전달하는 통로가 적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산화아연인지 황산아연인지 글루콘산 아연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연이 세포 안으로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연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는 아연 통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립선 조직으로 아연이 흡수되는 비율을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시켰고요. 전립선 조직에 세포 사멸을 유도해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를 4개월 드셔도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4개월 안에 전립선 비대가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전립선 크기가 30g 정도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g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초기이신 분들은 한두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수술을 권유받을 만큼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4개월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비대할수록 조직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를 드시는 기간이 길수록 비대해진 조직은 꾸준히 작아집니다. 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추천드린 제품을 드시기 전에 병원에서 전립선 크기 측정을 해보시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측정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소변 문제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지만 전립선에 이상이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어도 소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깁니다. 첫째, 방광점막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방광에 열이 차면 방광점막이 메마르고 염증이 잘 생겨서 방광점막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방광점막이 손상되면 약간의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피부도 상처가 나서 생살이 드러나면 살짝만 닿아도 움찔움찔 하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줌으로부터 방광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손상이 되면 방광이 긴장을 하게 돼서 빈뇨, 잔뇨, 압박뇨가 생깁니다. 방광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기지만 방광에 열이 찼다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은 소설작용을 하는데요. 소설작용이란 정체되거나 막힌 것을 뚫어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열이 정체되고요. 방광에도 열이 정체되기 쉬워져 방광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전립선도 간경락이 지나는 곳이라 간열이 있으면 전립선에도 열이 차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소변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혈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신기능과 간기능도 좋아져야 합니다. 둘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감소함으로써 주무시는 중간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만성 불면증인 분들은 바소프레신 분비가 억제돼 만성 탈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다시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숙면을 못 취하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 만성 탈수와 함께 열이 위로 뜨는 분들이 많고요. 열이 위로 뜨는 분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으면 유의를 자주 느끼게 되죠. 셋째,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건 설명이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방광의 배뇨근과 관략근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감신경은 배뇨근을 이완하고 관략근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배뇨근을 수축하고 관략근을 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배뇨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배뇨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이때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뇨를 억제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소변을 보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방광에 소변이 차면 배뇨근을 이완시켜 점점 방광이 팽창합니다. 일정 수준까지 방광이 팽창하면 뇌에서는 소변이 차 있다고 생각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배뇨근을 수축하고 관략근을 이완해 소변을 배출시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뇌에서는 소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광의 확장에 따라 유의를 느끼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소변을 배출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잖아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방광에 소변이 차 있지 않아도 방광이 확장되고 뇌에서는 소변이 차 있다고 생각하고 유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를 느껴 화장실에 가게 되지만 실제로는 소변이 차 있지 않아 질끔 보게 되죠. 소변을 넣어도 눈 것 같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마렵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과항진돼도 배뇨근이 수축되고 관략근을 이완해 소변을 자꾸 배출시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조절돼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어느 방향으로든 과항진되면 소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변과 관련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그 바탕에는 균형과 소통의 부재가 깔려 있습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깨졌고 기혈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불면증도 생기고 자율신경 불균형도 생기거든요. 소변 문제가 있다면 남자분들의 경우 전립선만 생각하시는데요. 전립선에 국한된 문제라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만 꾸준히 드셔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조성 아연 복합체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원인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방광점막의 손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깊게 못 주무셔서 야뇨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율신경 불균형, 신호전달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관찰해야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약처럼 증상만 억제해서는 병이 치료될 수 없어요. 근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게 영양요법을 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